옛부터 많은 선비와 예술인을 배출시킨 천하제일강산 강릉. 이 땅이 낳은 세계 최초 모자 화폐 인물,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고향, 강릉 오죽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릉 오죽헌 박물관은 총 20개, 약 2시간의 관광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아름다운 화단, 오죽헌 숲길 등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책로와 오죽헌 안채, 율곡 기념관, 향토민속관, 강릉 시립박물관, 고분 모형 등과 같은 문화유물을 감상하실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수많은 제인들을 낳은 이곳 강릉이 들려주는 오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아주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가시죠. 무릎 높이의 정갈한 오죽과 율곡 이이를 점지해 주었다는 용이 여러분을 머리 위에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신사임당의 외손인 권척유는 집 뒤로 검은 대나무가 병풍처럼 빽빽하게 들어섰다 하여 자신의 호를 오죽헌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지금의 태코가 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이사온의 고명딸 이씨 부인과 신명화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씨 부인은 연료문을 하사받을 정도로 성품과 기품이 반듯한 부인이었으며, 아버지 신명화 역시 난세의 벼슬로 나가길 거부한 올곧은 선비였습니다. 외할아버지 이사온은 친히 외손녀들의 학문을 가르쳤고, 어머니 이씨는 어질고 현명한 여인이 될 소양을 가르쳤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린 가풍은 신사임당이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열정은 남성 위주의 조선 미술사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당당하게 구축하는 결실을 맺습니다. 신사임당은 이원수와 혼인을 하고 친정 오죽헌에 20년간 살면서 슬하에 7남매를 두는데요. 그들 중 맏딸 이매창과 막내 아들 이우는 어머니의 예술성을, 셋째 아들 이이는 지성을 각각 물려받습니다. 여류예술가이자 결의 어머니가 된 신사임당, 율곡기념관에서 신사임당의 작품 세계를 느껴보십시오. 한 손에는 책을, 오른쪽 아래에는 이익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라, 견득 사이가 적혀 있습니다. 율곡 이이가 황해도 석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선생이 양식이 없어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 최립이 쌀 한 말을 율곡 선생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비를 계산해봐도 황해도 감사였던 최립의 봉급으로는 본인도 먹고 살기 빠듯합니다. 율곡이는 쌀을 바로 돌려보내죠. 견득 사이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렇듯 율곡이는 백세의 스승이자 철학자였습니다. 29살에 이르기까지 총 9번의 과거급제를 했다 하여 붙여진 별명 구도장 원공, 그의 비범함을 단번에 알려주는 재미난 이야기 한 자락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날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는 낯선 여인에게서 괴이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부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비범한 아이이지만
호랑이에게 화를 당해 5살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원수가 방법을 물어보자 여인은 밤나무 1000그루를 심으라 하였습니다. 여인의 말대로 밤나무 1000그루를 정성스레 심은 이원수는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며 그 여인의 말을 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대문 앞에 찾아와 아이를 보여달라 조릅니다. 겁이 덜컥 난 이원수는 나도 덕을 쌓은 사람이요 하며 스님을 밤나무 밭으로 데리고 갑니다. 스님은 밤나무의 수를 천천히 세어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000그루여야 하는 밤나무가 999그루 뿐입니다. 1000그루 중 1그루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원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몸이 벌벌 떨려오는 그 순간 저 아래 산기슭에서 나도 밤나무다 라며 누군가 고함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상수리나무였습니다. 말 못하는 나무가 아이의 편을 들 정도라면 이 아이는 필시 하늘이 내린 아이가 맞다며 스님은 큰 호랑이로 변신한 채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야기 속의 아이가 바로 율곡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심듯 덕을 심는 사람은 나쁜 일도 스스로 피해간다며 덕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훌륭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그루의 나무를 심을 정도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이곳 강릉은 대대로 덕이 있고 자녀를 위한 정성이 있는 땅입니다. 이곳은 신사임당 화단입니다.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 8폭의 소재가 된 꽃과 식물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인들의 담장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조선시대, 사임당은 작은 것들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예인이었습니다. 정원의 소소한 풍경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임당의 그림 초충도,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 오이, 수박, 가지는 자손이 끊이지 않고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초충도 속 사마귀는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을, 개관하라 불리며 벼슬을 상징하는 맨드라미 꽃은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훌륭하게 자식을 키워내겠다는 부모의 굳은 다짐을 나타냅니다. 근심을 잊게 한다는 꽃말을 지닌 원추리꽃은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신사임당의 마음을 달래준 효심의 꽃이기도 합니다. 수소한 자연 속에서도 자식을 위한 부모의 자세와 부모를 위한 자신의 효심을 그림으로 풀어낸 신사임당의 예술을 읽어보십시오. 아담한 2개의 정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구사정, 구용종이라 불리는 2 정자는 율곡이의 경몽요결에 나오는 구사, 즉 9가지의 바른 생각과 구용, 9가지의 바른 용모를 인용한 것입니다. 구용정 옆으로 난 작은 산길을 올려다보면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주컨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금강송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이 솔숲은 이른 아침에는 안개에 비쳐 은빛의 자태를, 노을 지는 저녁에는 금빛의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숲입니다. 이 숲길을 따라 걸으며 구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발은 무겁게 손은 공손히, 눈은 단정하게 입은 무겁게, 목소리는 조용하게 머리는 곱게, 기운은 엄숙하게, 서 있는 것은 반듯하게 하라는 구용의 가르침을 쫓아서 두 손을 비우시고 깊은 숨을 크게 마시며 바른 생각으로 앞길을 걸어나가십시오. 여러분을 붙잡던 모든 고민을 버리고 나면 한결 가벼운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9, 8, 7, 6, 5, 4, 3, 2, 1, 땡. 이제 또 합니다. 이곳은 율곡 이이가 자기 수양을 위해 만든 자경문을 형상화해 만든 문입니다. 율곡 이이는 어머니 사임당을 여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불교에 대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외조모가 살아계신 강릉으로 돌아와 자경문을 짓고 성리하게 전심을 다합니다. 뜻을 크게 세우고 말을 줄이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혼자 있어서도 스스로를 경계하며 항상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또 한 가지라도 옳지 않은 일은 행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깊이 돌이켜 반성하고 집안 단속을 하며 항상 깨어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되 건강을 해치지 않아 효의 근본을 지켜야 한다는 본인이 본인을 경계하도록 만든 자경문. 율곡 이이가 선비로서 뜻을 세운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을 넘어설 때 율곡 이이처럼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경계하게 하도록 하는 다짐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담한 마당으로 들어서면 좌측에 천연기념물 제484호 율곡매와 보물 제165호 오죽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오죽헌이 들어설 당시 함께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율곡매는 600년이 된 수목으로 2007년 10월 8일 천연기념물 제484호로 지정됐습니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직접 가꿨다고 전해지는 이 나무는 꽃색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홍매며 매실의 알이 굵기로 유명합니다. 첫 딸의 이름을 매창으로 지을 만큼 매화를 사랑한 사임당. 그녀의 작품 초충도와 초서가 전시되어 있는 율곡 기념관에서 어머니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매창의 예술 세계도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곡매의 옆으로는 1976년 오죽헌 정화사업 때 박정희 대통령이 오죽헌의 역사가 오래가길 기원하며 심었다는 주목이 있습니다. 이 주목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간다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주목의 옆으로 오랜 세월을 견뎌낸 이 집의 터줏대감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꽃피는 기간이 100일이나 된다 하여 백일홍이라 불리는데요. 꽃나무 중에 일품나무로 모든 양반집에서 마당에 심어놓고 자식들의 안위와 입신양명을 기원하던 나무입니다. 수령이 600년이 넘는 이 배롱나무는 율곡송, 율곡매와 함께 오늘날 오죽헌을 지켜주는 수호목입니다. 정면에 위치한 문성사는 율곡 이이의 영정을 모신 사당입니다. 도덕과 학문을 널리 들어 막힘없이 통했으며 백성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정사의 근본을 세웠다라는 뜻의 문성은 조선의 인조대왕이 율곡 이이에게 내린 시호입니다. 문성사의 현판은 다른 현판과는 다르게 왼쪽부터 읽기 시작하는 가로쓰기입니다. 이 현판은 오죽헌 정화사업 때 박정희 대통령의 가로쓰기에 맞추어 새롭게 쓰여진 현대적인 현판입니다. 다른 현판과 비교해 보시는
자연석을 주춧돌로 사용해 지은 조선 초기의 별당 건물 오죽헌은 보물 제165호입니다. 앞면 3칸, 옆면 2칸의 팔각 기와지붕으로 구성된 이 건물은 왼쪽 2칸은 대청으로 오른쪽 1칸은 온돌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온돌방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임당이 방에서 잠을 자던 어느 날 검은 용이 방을 한 바퀴 휘 날아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사임당은 곧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이가 율곡이입니다. 용꿈을 꾸고 태어났다고 해 율곡이의 아명을 현용이라 하였으며 율곡이가 태어난 이 방을 몽룡실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은 건강한 자녀를 얻기를 바라는 어머니들이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사친. 산 첩첩 내 고향 여기서 천리. 꿈속에도 오로지 고향 생각뿐. 한송정 언덕 위에 외로이 뜬 달. 경포대 앞에는 한바탕 바람. 갈매기는 모래톱에 헤어졌다 모이고 고깃배들 바다 위를 오고 가겠지. 언제쯤 강릉길 다시 밟아가 색동옷 입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할까. 신사임당. 오죽헌 옆으로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본체인 안채와 사랑채가 있습니다. 안채는 집안의 안주인이 기거하던 곳으로 아늑한 느낌이 드는 정갈한 곳입니다. 안채의 별당에는 사임당이 어머니 이씨 부인을 그리워하며 쓴 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색동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을 하며 늙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렸다던 중국의 효자, 노래자. 효를 다하지 못하는 사임당의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자에 빗대어 표현한 이 시는 그녀의 지극한 효심이 그대로 느껴져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시입니다. 사랑채는 바깥 주인이 거처하면서 외부 손님들을 맞이하던 곳으로 앞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단층 건물입니다. 2개의 온돌방, 대청, 툇마루로 나뉘어 있으며 사랑채인 툇마루 기둥에는 추사 김정희의 멋진 필체, 주련이 걸려 있습니다. 호기롭게 쓰여진 멋진 글씨가 오죽헌의 고풍스러운 풍모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무원 주자의 모세 적셔내어 공자의 도를 본받아 널리 베품이여 유곡은 동천으로 돌아갔건만 구름은 먹에 뿌려 학문은 여기 남아 일구려. 정조대왕. 율곡이의 저술서로 유명한 경몽요결의 친필 초고와 그가 어려서부터 사용했다는 용이 새겨져 있는 용 벼루를 모셔둔 어제각입니다. 경몽요결은 1577년 율곡이의 나이 42살, 황해도 해주 석담에서 휴양 중 저술한 책으로 학문을 새롭게 시작하는 소년을 위한 지도서입니다. 뒷날 인조대왕은 전국 각도 서당에 배본해 배우는 자에게 널리 참고하게 하였고, 이런 연유로 경몽요결은 조선시대 최초의 교과서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200년 후 정조대왕은 오죽헌에 보관 중이던 율곡이의 경몽요결 초본과 용별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친히 두 유물을 관람한 정조는 그의 학문적 탁월함에 감격해 책에는 서문을, 벼루에는 율곡의 학문을 기리는 시를 지어 강릉에 다시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어명을 받들기 위해 지금의 어제각이 만들어졌고, 어제각의 현판에서 임금의 뜻을 높이 기르고자 어자를 더 높은 곳에 썼다 합니다. 너른 마당의 오른쪽으로 길게 자리한 건물이 율곡기념관입니다. 이곳 율곡기념관은 오죽헌의 역사와 신사임당, 사임당의 자녀 율곡이, 이매창 옥산 이후의 장인 고산 황기로 등 오죽헌과 관련된 인물들의 서화와 유품들이 한 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11호인 추충도 병풍과 습작 내화도, 초서병풍 등 신사임당의 뛰어난 예술품들과 사임당의 맏딸 이매창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쫓아 재주와 학식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매창은 율곡 이이에게 군량미를 확보할 방법을 제시할 정도로 사려가 깊고 총명했다 합니다. 매창 화첩에 수록된 참새, 달과 새 등의 그림들은 이 어머니의 이딸이라고 칭송받을 만큼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 외에 막내 아들 옥산 이후의 국화도와 초서를 잘 쓰기로 유명했던 이후의 장인 고산 황기로의 글씨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유물을 통해 인물들의 면면을 근접거리에서 살펴보면서 이들 가족의 뛰어난 예술성과 탁월한 지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율곡 이이의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물과 5만 원의 틀린 그림 찾기 게임 등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재미있는 관람물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발 아래 카메라 모양의 표석이 보입니다. 두 발을 넣고 서봅니다.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릴 적 보았던 5,000원 국권의 뒷면에 그려져 있던 건축물의 전경이 담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의 발끝이 머문 이곳에서 오죽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딸이자 자식들에게 귀감이 됐던 어머니 신사임당도 자신의 이른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48세의 이른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신사임당. 그녀가 죽던 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율곡 이이는 횡장한 놋그릇이 모두 붉은색으로 변하는 괴이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시댁 본관이 있는 파죽은 자운산 기슭에 묻힌 사임당은 사후 정경 부인의 칭호를 받기도 하나 가장 큰 칭호는 민족의 어머니라는 빛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사임당 역시 홀로 클 수는 없는 법. 결의 어머니를 키워낸 이는 바로 이씨 부인입니다. 이씨 부인은 연려문을 하사받을 정도로
품행이 반듯했으며 90세까지 장수하며 율곡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씨 부인이 자라고 사임당이 태어나고 자랐으며 율곡이가 나고 자란 곳이 바로 이곳 강릉 오죽헌입니다. 이처럼 오죽헌은 우리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오죽헌은 지금까지 가장 잘 보존된 민간 건축물로 민가 건축의 변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중요 자료입니다. 또 하나, 오죽헌의 문화적 가치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큰 궤적을 남긴 예술인과 학자, 모자의 탄생지라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땅은 또 다른 어머니입니다. 좋은 땅은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재인을 잉태합니다. 강릉은 예로부터 독자적인 지역 문화와 뛰어난 인물들을 배출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강릉이 지니고 있는 유구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곳 야외 전시장에는 귀부와 당간지주가 눈에 띕니다. 귀부란 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의 받침돌을 말합니다. 귀부는 신라 초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귀부는 지대석과 같은 하나의 돌로 되어 있고 등에는 귀관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유물은 고려시대의 불교 유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두꺼운 두 개의 돌막대가 땅에서 불뚝 솟아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강릉 구정면 학산에 위치한 통일 신라시대의 굴산사지 당간지주를 모형화한 것입니다. 당간지주란 절에 행사가 있을 때 당이라는 깃발을 달아두었던 돌기둥을 이릅니다. 굴산사지 당간지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당간지주로 웅대한 조형미를 자랑합니다. 이 거대한 유물을 통해 이곳 강릉의 불교 문화가 얼마나 번성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 향토민속관은 일상생활용구, 생활도구, 김영숙 기증유물, 인류구전 및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와 중요 무형문화재인 강릉 농악의 전 과정이 축소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용구와 생활도구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유물들이 많습니다. 결구 부분을 진흙으로 하여 나무로 만든 통에 김치 국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김치독, 옷가지와 책 따위를 넣고 그 위에 침구를 얹을 수 있도록 만든 강원도 반다지, 평생 짝을 바꾸지 말고 금술 좋게 산다는 기러기 부부를 닮으라는 뜻에서 시신랑이 전안상에 놓았던 나무 기러기, 팔덕선 등 재미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밀집 팔덕선은 농촌에서 풀을 엮어서 만든 부채로 8가지 덕을 베푼다 하여 팔덕선으로 불렸습니다. 바람을 일으켜 농부의 땀을 식혀주고 깔개 대신 방석이 되어 자리를 만들어주고 햇빛을 가려 그늘을 만들어주고 비를 막아주며 팔이나 모기를 쫓아주고 얼굴을 가리고 들판 위 밥상이 되어주며 머리 위에 얹어 물건을 나를 때 사용을 하니 이 모든 것이 부채의 8가지 덕이라 칭합니다. 소박한 일상에서 부채의 덕을 찾아내는 선조들의 재치와 해악이 기분 좋은 문화유산입니다.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천년의 역사 강릉 단오제는 음력 5월 5일
단오날을 전후에 펼쳐지는 강릉지방의 향토 재래의식입니다. 대관령 국사성왕 모시기를 포함한 강릉 단오굿과 전통 음악, 민요 오독대기, 관노 가면극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개최되는 강릉단오제는 천년을 이어 내려져 내려온 이 땅의 자랑스러운 인류 문화유산입니다. 단오제의 그 흥겨운 광경을 모형으로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병산동 고분과 금산리 고분을 그대로 옮겨 선조의 장례의식과 생활도구를 엿볼 수 있도록 재현한 고분 전시장입니다. 금산리 고분은 강릉시 성산면에 있던 삼국시대 고분으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무덤의 널방은 비교적 큰 넷돌과 화강석을 이용해 남북향으로 축조했으며 그 주위에 낮은 단의 둘레돌을 원형으로 설치했습니다. 널방 안의 좌측에는 주검을 안치했던 시상이 마련되어 있고 무덤의 남쪽에 널방으로 통하는 널길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산동 고분군은 다양한 무덤 형식과 부장품인 금귀걸이, 토기류, 철제류, 마구류 등 다양한 유물들의 원형이 유지된 상태로 발굴되어 영동지역 신라고분의 매장의식과 당시의 사회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명주라 하였던 강릉은 예나 지금이나 이 지역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헌 시립박물관 앞들에 자리하고 있는 비들은 모두 22기에 이릅니다. 비들은 땅 위로 얕게 드러난 받침돌 위에 올려져 있으며 머릿돌을 올려 조각으로 장식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강릉 비석고는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48호로 역대 강릉 부사 및 관찰사를 지낸 이들의 공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 비석군 중에는 임진왜란 당시 굶주림 속에서 부사의 목숨을 구해준 노비의 행적을 기리는 충노문리 동행적비가 있어 흥미롭습니다. 신분이 중시되던 조선사회에서 노비에게 비석을 세워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곳 강릉은 노비의 공적을 인정하고 비석까지 세워줍니다. 충노문리 동행적비는 이 지역 양반들의 의식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율곡 이이와 시대를 앞서갔던 개혁가 허균의 진취적 사상도 어쩌면 강릉이 가진 직이일지도 모릅니다.
강릉 시립박물관은 영동지방에서 출토된 각종 선사 유물과 도자기, 고문서, 전적, 서화류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립박물관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 삼국시대,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어 아주 오래전 이 땅 위에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과 생활 양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인들의 고장 강릉에 예술과 문학으로 관람을 시작합니다. 민화를 잘 그렸던 황순규의 문자도와 박기정의 묵매도, 유교의 효사상과 일치하는 불교의 목련존자도 등 시대를 아우르는 이 땅의 뛰어난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강릉이 배출해낸 뛰어난 문인들의 작품, 율곡전서, 허난설원의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 최초의 한글 소설 허균의 홍길동전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오랜 건축 유산 강릉 객사문이 모형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객사문의 역사적 가치와 과거 강릉의 뛰어난 건축 문화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고려시대 유물인 한송사지 석불 좌상에서부터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 지경리 유적과 청동기 시대 유물과 초기 철기 시대, 원 삼국 시대까지 전 시대의 유물이 한자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잉태한 근대부터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문화체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공사 현장은 내년 12월 완공 예정인 선비문화 체험관입니다. 오죽헌을 찾게 될 모든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영상관, 교육 및 체험관, 홀, 안내데스크 등을 갖춰 관람객 자신이 직접 조선시대의 선비가 되어 선비들의 삶, 정신, 놀이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완공이 되는 2015년 오죽헌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딛고 계신 이 땅 천하제일강산 강릉은 2명의 모자 화폐 인물을 배출하고 최초의 한글 소설가를 배출하였으며 천년을 이어온 세계문화유산 단오제를 지니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땅입니다. 이 땅이 뿜어내는 역사와 문화의 향취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